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다가 또 결국은 또 새벽반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기는 심야 시간이 저한테는 맞나 봅니다. 아, 낮에 깨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 산만한 일들, 그리고 뭐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에휴, 그죠? 오늘은 선거일이네요. 여러분들 선거 꼭 하시고요. 주변에 지인들 보니까 좀 많이들 고민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선거는 꼭 하시고요. 전 또 투표장에 갈 때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보고 있었다가 볼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자, 한번 그거고요. 니켈 가격 전량 폭의 금속 거래소 거래 정지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한국에 이제 러시아의 제재로 이제 경동나의 뺀 코첸 앞서 러시아 참 장사가 잘 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띄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전쟁 이슈는 뭐 그렇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세계 손으로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제재 국가의 명단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된 모습이 조금은 안 좋게 됐죠. 그죠? 과거 참 현대자동차나 이런 삼성전자, LG가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 때 꿋꿋이 거기를 지켜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러시아 시장에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 유감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게 또 미국과의 또 국방 협력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뉴스 그 코인 뉴스 그죠? 인베스팅 사이트가 볼 게 많네요. 제가 실했는데 자, 천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재판 증인들 빗썸에 상장될 줄 몰랐다. 업비트와 빗썸을 이렇게 차트를 한 번씩 보다 보면 많이 달라요. 상장된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거래량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 빗썸 차트가 매일 자주 보진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 보는데 과거에 좀 장난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전거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빗썸을 신뢰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뭐 업비트가 여우에 비유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빗썸은 좀 뭐라고 할까? 좀 그렇죠. 어쨌든 우리 뭐 NFT도 그렇고 여러 코인들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리고 NFT 기술 자체 그리고 뭐 메타버스 자체는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면은 맞습니다만 닷컴 버블 때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닷컴 버블 때를 조사를 해보시면 그냥 그 뭐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이트만 열어놓고 대충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닷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그리고 뭐 딱히 뭐 현실화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망해버린 뭐 사실 그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들만 망했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코인도 그 부분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기본적 분석이죠. 이게 뭐 코인이나 이런 NFT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다시 좀 하고 있어요. 차트에만 빠져서 그리고 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얼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할까 이제 투자자적인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트레이너의 마인드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잘못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있는데 확실히 미래에는 이 기술은 분명히 복원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코인들, 토큰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코인과 토큰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크게 불려줄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유롭게 모아가 보실 분들은 승부죠, 승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기회일 것이고 그 승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각오는 겸허하게 하셔야 되죠.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 좋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 요거 참 좀 별로죠. 그죠? 뭐 박주환 스탯 최고 기술 책임자 전문 트레이드 매매 내용 한눈 NFT로 개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뭐 그래요. 네. NFT는요. 현물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물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음, 어, 뭐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네. 비트코인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뭐 큰 흐름에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이 자리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초반 후반대는 도달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 될 텐데 지금은 이 지표들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고요. 5주평, 10주평 이제 데드 크로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5월평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16일 보조지표가 20주평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는 되게 애매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보조지표적도 요소도 이제 여기서는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되는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를 좀 강력한 그런 라인을 좀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선이죠. 기준선은 또 반등의 영역으로 가장 한 부분이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타점적인 이야기, 뭐 승부에 대한 이야기, 반등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오시면 편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전이죠. 오후 4시인가요? 5시인가요? 어제 시드를 투입을 했습니다. 1차로 우리가 크게 보면 1차 분할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올해에서 내년 정도 해서 한 3천 정도,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냥 가버리면 저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1년에 30%만 먹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상승이 좀 강했고 이때의 수익금을 제가 이제 이사하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상당히 많이 더 버렸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샀던 레이나 이런 투자했던 것들 학원 이런 것들 팔면 되겠죠. 다시 매각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어제 1차 분할매수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수익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계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면에 취할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갈지 정도 견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투자 계획 금액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대출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정이 분명히 나올 여지가 있어요. 이거 버티실 수 있으신 정도 수준이셔야 되거든요.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 금액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 정도에 한해서. 그리고 그 금액이 만약에 100이라면, 그게 금액이 100이라면 30 이내에서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30 이내에서만. 이내에서 30 단어란 뜻도 아니고 10을 넣든 20을 넣든 그 정도 계획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티 계좌에 있는 그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 계획이 있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투자 계획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정도 시대만 이제 해서 분할 매수를 한번 도전해보고 저는 아마 반등 나오면 팔고 다시 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도달을 해버리면 바로 팔고 다시 해버릴 거고요. 계좌 관리를 또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또 유독 지금 이 구간이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라고 쉽게 감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상태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뭐 한쌤이든 뭐든 투자를 할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요 하락장보다 요 하락세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요 구간에서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나 그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를 지금
해줄까 말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게 되겠고, 뭐, 그 정도 수준이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다소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고, 일단은 지금 작은 흐름에서 봤었을 때 주봉입니다. 그죠? 5주평과 10주평이 지금 거의 누워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탁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 되게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주면 예쁘겠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면 예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요일인데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갔는데 수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인데 거래량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운 상태인데 딱 들어만 주면 그죠? 딱 요 이 평을 딱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이버전스 형태가 띄게 돼요. 누웠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 생각이고요. 또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죠?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지금 누워있고 그쪽 벨린저 밴드 누워있고 수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되어 가고 있죠. 이럴 때는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이 정도 영역에서는 아마 변동이 생길 겁니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의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만 들어와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눌림목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이번 정도 이렇게 톡 튀어서 쭉 빠지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소액 시드를 한번 넣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뭐 지구로 갈 겁니까? 상승할 건가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아래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4시간 차트에서 조금 그럴싸하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533에 다이버전스 어설프게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22평 눕혔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20, 12, 12 정도인데 20, 12, 12, 12가 5위평과 12평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요게 22평, 12평, 20평 살짝 눕혀줬고 여기서 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위로 탁 들어만 주면 요게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보조지표적인 요소 그런 요소가 있다. 좀 애매하지만 뭐 반반? 그래서 지금 많이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5천에서 5,200만 원 이 정도까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최대는 6천만 원 점 넘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구간을 노렸죠. 요 구간이었나? 오후 4시쯤이니까요. 요 구간을 노렸습니다. 요때. 요 지금 1시간 볼배에 대해서 눕히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눌림목 생긴 요 타이밍을 노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바디를 다지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주길 바래 보죠 뭐.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우리 많은 도덕방인 분들이 이제 농담이시겠죠? 이거 공개해도 되나? 그래서 뭐 화성 김프님이 10장 준비했습니다. 도치 풀매수 갑니다. 농담이시겠죠? 그래요. 장난치시는 건지 제가 또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뭐그 정도고요. 그리고 물리지 말자님 또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동부제철이죠. 동부제철 여기 거래량이 들어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 이 상승 양봉인가요? 이걸 내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 이 양봉인가요? 이 양봉의 거래량인가요? 그래요. 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뭐라 무조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엔 요 양봉 꼭대기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했구나, 뭔가 했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양봉 요건가 고담게 요그 작은 요게 요건 것 같거든요. 양봉이 나오고 물림목이 나왔다가 돌파할 때, 그죠? 이 거래가 많았던 종목을 돌파할 때, 일정한 조정이 지나고 나서 돌파할 때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수렴대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렴대 이탈하고 이렇게도 지금 초생하나 이탈되고 있고 이탈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타점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거래가 턱등을 하고 그렇죠? 거래가 폭등을 하고 그다음 양봉에서 거래가 좀 줄어들었네요. 이럴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공룰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음봉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그때 거래가 반등을 했네요. 반등하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침체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가 아니라 반등 상태를 봤었을 때 요게 또 IBC 단순 반등파에 지나지 않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 저점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나서 한번 이탈되면 여기가 또 강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크게 또 A, B, C 이렇게 반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어질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수급이라는 건 앞으로 늘어질수록 좋고 이 안에서 뭐 변동성은 그냥 뭐 오히려 좀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고 난 걸 잡는 게 또 오히려 이득일 수 있겠고요. 자, 뭐 역시나 뭐 뭐랄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버도 일단 목표 좀 반등의 좀 저항대를 돌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치고 있는 상태. 리플도 아직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 또 애매한 상태고요. 마찬가지 대부분 조금 그래요. 다만 뭐 앵커였나요? 제가 앵커를 그러니까 앵커도 뭐 그래요. 좀 인포가 좀 많죠, 그죠? 이런 종목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지표는 나쁘지 않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더 갈까? 어쨌든 고점대니까 그죠?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4시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려고 말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쉽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앵커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구간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을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아니 빠졌다가 지지고 뻗고 난리 치다가 가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타점을 잡으실 때 어쨌든 눌림목을 잡으면 좀 관리도 그렇고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참 이건 참 이 종목은 참 그래요. 옛날에 참 좋았던 종목인데 왜 이럴까요? 문득 이오스 차트를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참 구대기다. 참. 근데 참 저점에 가까운 가격대, 역대 저점에 가까운 가격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오스 이런 차트가 상패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패 차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면 이게 지금 이때는 사실 빗썸에서 설거지를 많이 했고요. 빗썸 보시면 거래가 붙는 자리가 많습니다. 빗썸 차트 보시면 많은데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요. 공포장에서 그다음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침체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거래가 좀 전에 들어왔던 정락이 있었고 침체장을 겪고 있죠. 그리고 하락의 폭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우 이론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공포 다음에 침체고 침체 다음에 매집이다. 그럼 여기서 매집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그죠? 제가 예전 이 구간을 제가 단타람 쳤었죠. 이 구간 단타람 쳤었는데 매집이 나오려면 거래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조선을 또 조절하면서 뭐 이 정도를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매집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되면 등장했을 때 막 그때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마 그때도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거래 너무 적었으니까 당시에는 생각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막 이렇게 월벤이 이렇게 이게 일목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렇게 얇은 구간 이렇게 쿡 떨었다가 줄렀다 요 일목과 구름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웃을 아마 되게 집중적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더리움을 지금은 30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몇십만 원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더리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돌가해서 여기를 자리를 잡고 돌려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또 그때 가서 또 조심하란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마 뭐 좀 대놓고 좀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오스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이 폭을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 분석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중국계라서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 단순한 지금은 현재 제가 이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오스는 이제 내년에 아주 굉장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않으실 분들은 역시나 조금씩, 그러니까 분할 매수 조금씩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장 폐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상장 폐지, 이 상패 차트이거든. 상패 차트. 그래서 상장 폐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하락이 이 규모에 맞춰서 지금 이게 끝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 1,5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500원에 대한 각오를 하고 여기서 지금 지들 조금 투입해 본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1,500원대 열어두겠다는 말씀 똑같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내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서 한 25년 정도 해가지고 한 만 원에서 그 정도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만 원 이 정도 갖고 꼴랑다는 4배? 그래도 그게 뭐 마음 편해요. 네,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실제 투자 현물 스타일입니다. 타점 잡는 건 선물 매매할 때 하시고 하고요. 네.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차트가 사실 좀 주봉상에서는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하게 이거 좀 노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차트가 딱히 눈에 띄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미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일단은 멋있게 나왔죠. 너무 많이 가버려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음, 음, 음. 이런 게 참 이게 기본적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샌드박스 만약에 2,500원대 정도까지 빠져보면 여러분들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겁니다. 역시나요. 눌림목을 노리면 이게 그래 좀 편해요 대응하기가. 아시겠죠? 여기는 잡아보세요. 여기는 잡아보시고 그리고 저 밑에다 달아놨으니까 계좌나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투자 상담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인 것들 보시면 그 단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단톡방이 개인톡이거든요. 개인톡 링크를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무료로 해드릴 거고 그거 이제 대신에 컨텐츠로 좀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할 게 없어서 그걸 좀 컨텐츠로 살게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십시오. K 프로토콜도 지금 노려봄직한 그런 포인트의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프로토콜 조금 이르지 않나 단타 정도 느낌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요, 그렇죠. 최근에 거래가 터진 양봉이 등장했네요. 근데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제가 예전 물렸던 적이 그거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한번 끼쳐드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매김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는 요 정도에서 진행을 해 보시고요. 요 정도면 얼마가 되려나? 한 8, 9, 9.0 정도에서 도전해 보시고 손절은 이제 요 추세가 끼탈될 때는 한번 청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청산 트레이딩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기대한다고요. 예상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오면 많은 거고 캐리가 조금 그나마 괜찮아 그냥 먹을 만한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예전분들 캐리가 제가 옛날에 실제 제가 좀 수익을 좀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시어트 아깝죠. 요거에서 제가 헤드 캐리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보조지표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런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각시나 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이미 CD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 과거에 몰려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뭐 하기가 그래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뭐 도전 살짝 해보셔도 괜찮겠죠. 엑시 인피니티도 여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 45,000원. 하지만 확실하게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급락을 하던 흐름에서 지금은 차트의 각도가 약해져 가고 있다. 요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우이론, 계속 다우이론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 텐데, 공포 다음에 침체가 나오고요. 침체 다음에 매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포에서는 침체 쪽으로 시장이 좀 전환되어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더 재미없고 더 지루하고 더 힘든 시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다 익고 나서 매집 흐름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조금씩 매집해 보셔도 좋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풀매수를 할 매집은 아니고 지금 단타성에 이제 그냥 한번 시도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사는데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매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 해서 한번 상승을 한번, 내년 하반기 정도 해서 이제 매집을 얼추 끝마치고 전체 우리 투자 대비 한 70% 정도까지 채우고, 예를 들어 1억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15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는 무리하지 맙시다. 한 3, 4억 정도. 그 10억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잖아. 그죠? 10억 이상 투자 자금이 있다는 건 사실 본 재산이 100억 이상 된다는 분이신들이니까. 그죠? 그런 분들. 1억 정도. 최대 1억 정도 해도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백억, 수천억 부자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야. 저는 딱 제 재산이, 제 전체 재산이 딱 50억만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돈 정도. 그죠? 그건 지방에서 사는 게 좋고요. 아빠 50억 정도 있으면 딱 좋겠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곳에 건물 한 채 짓고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그냥 재밌게 그냥 알콩달콩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한두 개만 나가서 월세를 한 1,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고 부모님들 모시고, 그죠? 가능하다면 또 처부모님, 또 저희 부모님 같이 모시고 정책이 나눠서 그냥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리할 만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 주식 쪽으로 넘어가시거나 이번에 귀금속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고, 1억, 최대 1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서 그 7천만 정도 넣으면, 만약 이게 한 3, 4배만 돼도 2, 3억은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저는 요번 이제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3에서 한 5천 정도만 분할 매수를 노려서 이거를 한 1억에서 3억 정도까지만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목표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얘기 좀 길어졌는데, 하락이 강했다가 하락이 약해지는 구간, 그리고 어쩌면 횡보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지표적인 요새 아직까지 강세의 모습은 좀 띄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심리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심리인데, 투자는 사실 심리가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덕분에 투자 돈을 알게 된 덕분에 저희 삶의 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삶 어느 정도 이제 여유자금이 조금 생겼다. 여유자금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여유자금이 조금 생겼고, 그냥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그냥 놔버리고 가면 아깝다. 아깝지 않을 만큼만 사자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한번 진입을 해본 상태고,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갈 가능성은 그냥 높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갈 가능성 그냥 막 쭉쭉쭉쭉 상승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번에도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최대 여기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6천까지 갈라나? 최대고 음 아무튼 그래요. 네, 그 정도 상태고 가주면 좋고 빠져도 그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빠져도 그뿐이다. 여러분들도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포트폴리오 작성하시고 포트폴리오 짜는 거 어려우시면 저한테 그 밑에 그 단톡방 톡방 링크 달아 놓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걸 상담용으로 쓰는 건데 요게 좀 안내 문구죠.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이걸 밑에 달아 놓을 거예요. 여기 설로고 저 주시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자산이 있고 대충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대충 자산은 얼마인데 내가 투자에 얼마 정도 쓰려고 한다. 아니면은 내가 뭐 그냥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삶의 질이 이 정도 되고 내 전체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다 합쳐서 100% 중에서 코인 투자를 한 10% 정도 해보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뭐 투자를 얼마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삶을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투자를 얼마를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대신에 제가 컨텐츠를 좀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서로서로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쓸데없이. 예, 그리고 아무튼 저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꼭 성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쌤은 오늘 오후에 오늘 놀림목에서 그죠 시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앵커 이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유 아까워라. 많이 올랐네. 에이씨. 참. 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